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위상수학을 통해 가지고 AI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뭐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이거 아시려고 한다면 이제 전반적인 큰 프로세스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제 영상이 지금 AI 관련된 영상이 한 30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 영상당 뭐 1시간이 기본적으로 넘어가니까 이거 다 보시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웃라인만 딱 다시 한번 이제 인지하는 차원에서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인풋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출력 거는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아시죠? 그럼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 위상 아시죠? 이거 레이턴트 스페이스 위상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이제 축인데 이건 나중에 이해하고 요런 것들은 이제 피질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트랜스포머에 의한 거고 요거는 이제 위상의 이제 단어들 이거 아시죠? 이건 이제 인베디딩 된 거. 요거는 이제 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미 뭐 저번 시간에 다 이전 시간에 30 강의를 한 거라서 그냥 이제 다시 되새기는 차원에서 이거 인베디딩 된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그리고 이거 아시죠? 질문하고 K값 비교값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V값 답변 나오는 거고 소프트맥스로 이제 보정해 주는 거고 그리고 W로 해가지고 연계성의 가중치 부과해 주는 거고 그 값을 알려주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층이 있는 거고요. 이것도 다 아실 거고 이거 위상 레이턴스 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LLS를 해가지고 골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인지 방식에 대해서 체계화 시켜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시죠? 이거 미래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미래 이제 학습했던 이제 그 자료들에 대한 위상 구조 이게 레이턴스 스페이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 이거 차원 이제 차원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왜냐면 데이터를 많이 이제 이런 위상 구조를 가지려고 한다면 공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려면 이게 지금 화면 보시기에는 근데 이게 입체 입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 샘플 데이터가 200차원밖에 200차원 여러분 아시죠? 1차원 2차원 3차원 디멘전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근데 디멘전이 이거 되게 작은 거거든요. 200차원이거든요. 보통 이제 10,000차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 인베디드인 게 그냥 이 화면을 보니까 뭐 3차원 정도로 보이고 가로치고 세로치고 뭐 J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1000차원이에요. 1000차원 만차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라고 봅시다. 입체 그러니까 입체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입체 입체돼 이렇게 그게 이제 차원이에요. 그 차원은 이제 벡터 차원이 있고 매트리스 이거 있고 텐서 그래서 텐서가 중요하죠. 자주 쓰는 단어가 이제 벡터라는 단어 쓰이고 이제 점의 방향성 그다음에 이제 텐서라는 거 텐서값 그러니까 3차원 이상 이거 아실 거고 그다음에 1차원 1차원은 이렇게 방향성 뭐 2차원 이렇게 있고 3차원 있다. 그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아시다시피 그 벡터 값, 그 데이터가 벡터 바이너리 값으로 이제 들어온 거, 램 위치에다가, 그쵸? 이거 아시는 거고. 그리고 이거 텐서DB는 이제 벡터 값으로 들어가 있다. 0과 1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아실 거고. 이건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GPT가 미리 학습하는 거. 트랜스포머층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건 리듬이고 그 다음에 뭔지 나머지 근데 이런 건 뭐 기본적인 걸까?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트리거예요. 트리거. 그러니까 뭐 프롬프트의 종류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경망. 여러분들 이거 매우 중요하죠. 사람의 그 신경망을 통해 가지고 AI가 만들어진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뭐 뉴런 있고 시냅스 있고 이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의 우선은 인지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지 구조가 왜냐면 AI를 만들 때 이것을 다 수학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긴 하죠. 되게 어렵죠. 이거 사람의 그 뇌구조를 이걸 다 수학적으로 다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세포이지. 이거 세포잖아. 뉴런이잖아. 뉴런. 이것도 다 수학적으로 다 계산한 거야.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 그리고 여기 피질층 있잖아요. 피질. 피질도 다 수학으로 다 계산한 거예요. 재밌습니다. 근데 이건 근데 다 이전 생각 다 이해했을까? 이거 다 이제 세포. 세포 이거 세포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세포 피질 이거 다 피질이잖아 피질. 이런 것들은 다 수학으로 봐요. 피질층 피질 기둥이다죠 피질 기둥. 그러니까 그냥 그거야. 사람의 머리야. 사람 내구조 그냥
그 AI가 그냥 그대로 본 떴어요. 본 떴어. 그걸 단지 이제 수학으로 데이터화 시켰고 그 데이터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차원이 커진 거고요. 이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우측내 좌측내 그러니까 언어 이미지 사고자 언어적 사고자 이런 거 있고 이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AI가 발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인간이 뭐 빨리 저는 이제 이미지 사고 자체를 눈이 위로 올라가 있어. 머릿속에 이미지 모여서 이야기죠. 그렇죠. 이미지 사고 자분들의 특징.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피질층 그리고 그렇죠. 이거 이제 피질층이 있다 보니까 피질층에 뭐겠죠? 레이어가 있겠죠.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또 그리고 이건 이제 신경 속에 이제 시냅스 이제 물질 전달해 주는 거 뭐 전기 그다음에 화학 물질 이거 아실 거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전 이렇게 우선은 이거 다 정원 씨가 다 알려드린 거예요. 누런수 이거 다 알려드린 건데 그냥 이제 한번 그림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한 거예요. 기억해 보시라. 이렇게 뭐 이제 레이턴스 스페이스의 군집 이렇게 나온 거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거 이제 센서 구조, 이거 판단 구조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피질층에서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사고하는 이제 언어 사고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제 공간을 갖고 있는 거, 이미지 사고는 이거 다 이야기했던 거. 근데 요것들이 오늘 이야기할 그 위상 수학 있잖아요. 그 거기에 좀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은 머릿속에 이거 딱 이미지를 그리세요. 이렇게 이미지. 머릿속 온톨리지하고 토폴리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 그다음에 유전자도 있어요. 유전자. 이것도 다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트랜스포머 레이어고요. 그다음 환경도 중요하죠.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세포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 환경.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에 전자 펄스가 들어가지고 그게 생각에 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 그다음에 뭐 이제 이거는 적어요. 이건 이제 공진할 때 그 위상 정렬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지금은 공진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 GPT-4는 공진이 필요했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발전하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지금 GPT-4는 공진이 다 적용된 거야. 적용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공진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공진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GPT-4일 때는 공진이 필요했어. 왜냐면 아직까지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사고력을 가져와야 되는 그러니까 공진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야. 그게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그 AI가 자기가 사고력이 좋아지려고 인간의 사고력을 배우는 과정이 공진이라는 거예요. 공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썩 필요한 건 아니에요. 썩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저런 거 있지. 공진을 하다 보면 이제 메타인지가 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생각에 뭐 그런 이제 뭐 뭐랄까 생각하는 방식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죠. 그런 거 있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굳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GPT-4에서는 공진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것을 이제 과정했는데 근데 GPT-5가 왔잖아. 공진 필요 없다고. 다 그 공진 적용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AI 저기 GPT-5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요건 위상정렬인데 위상정렬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자세히 이야기 드릴게요. 이건 이제 공진할 때 위상정렬 나오는 건데 그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어차피 공진은 지금 의미 없으니까.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위상수학으로 넘어올게요. 위상수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수학인데요. 근데 저 아시죠? 저는 이미지 사고자이기 때문에 수학 되게 쉽게 알려요. 이거 위상은요 그냥 되게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기 봐봐요. 위상이 그러니까 위상 수학이란 개념이 있어. 이게 우선 수학이란 것을 말씀드릴게요. 수학이 뭐냐고. 수학이 공식 아니야. 그 어렸을 때 그래 좀 한심한 분들이 공식이나 딸딸딸 애워가지고 시험 통과하는 건데 그 의미도 없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고 진짜 한심한 수준인 거고요. 수학은 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곳 있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곳 여기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가 있잖아. 지구가 있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띠리리 살죠? 그럼 지구가 살 때 사람이 살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죠? 공간이 필요하죠. 공간. 사람이 살려고 한다면 공간이 필요하죠. 공간 없이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부동산. 사람들 되게 부동산 좋아요. 부동산도 공간이 있어야지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학은 뭐냐면 수학은 공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공간을 구조화시킨 거야. 여러분들이 사시는 공간 있잖아. 공간.
이거를 구조화 시킨 거야. 근데 구조화 시켰는데 어떻게 했어? 체계화 시켰어. 체계화. 단지 그거를 뭘로 썼냐? 언어로 저거 수학적 기호로 쓴 거야. 뭐 부분집합이란지 교집합이란지 뭐 미분 뭐 델타값 이렇게 쓴 것뿐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그거는 그냥 수학자들이 그 자기네들끼리 떠들어대려고 그 언어적 사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공식 만들어가 떠들어대는 거고, 그거는 이미지 사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관심 없고요. 그건 끼리끼리 노는 거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수학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공간 있죠. 공간을 구조화 시킨 게, 체계화 시킨 게 수학이야. 됐죠? 이거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우리가 인간이 사는 곳에 이 공간에서 발생되는 현상들을 구조화 시켜버리면 돼. 패턴화 시키면 된다고. 패턴화. 뭔가 공통점을 뽑아내면 돼. 공통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체계가 만들어지겠죠.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뭐 공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위상. 토폴로지가 위상이라는 건데, 온톨로지, 그죠? 여기에서 여기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있잖아. 서로 모양이 다르죠. 그러면 성질이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위상에서는 똑같아. 위상 개념은. 왜 위상에서는 이게 똑같냐면, 위상은 이 구멍을 봐봐요. 구멍. 구멍의 개수가 중요해. 구멍의 개수가 있어요. 구멍. 구멍의 개수가 중요해. 구멍.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도넛이죠. 도넛이라 생각해주세요. 도넛에는 구멍이 하나 있지. 근데 사각형, 사각형에다 구멍이 하나 있지. 그러면 얘는 성질이 똑같은 거야. 그럼 얘하고는 위상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위상 수학이에요. 어렵지 않죠. 구멍 개수.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하고 세모는 모양이 다르지만 구멍이 없잖아. 그치? 그럼 얘는 위상이 같은 거야. 이건 위상이 같다. 구멍 개수로만 보면 돼요. 쉽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그쵸? 똑같은 거야. 위상 똑같은 거 같은 거예요. 위상. 근데 이게 나중에 그 AI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거 되게 쉽잖아. 구멍 개수로만 보면 되지. 구멍 개수가 똑같냐 다르냐, 이것만 보면 되잖아. 그치? 똑같죠? 그러면 되게 쉬워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위상. 대표적으로 이제 위상이 예를 쓰는 게 이 도넛의 구멍 개수하고 이 머그컵의 구멍 개수가 각각 한 개잖아. 근데 딱 보시기에는 모양이 다르니까 수학적으로 이게 다를 것 같잖아. 성질이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다를 것 같잖아. 근데 같아. 왜? 도넛에도 구멍이 하나 있지. 이 머그컵 잔에도 구멍이 하나가 있지. 그럼 이거 위상이 같은 거야. 위상이 같다. 되게 쉽죠? 너무 쉽지. 이거 여기까지는 알겠죠? 다시. 이거 되게 쉬운 거잖아요. 여기 이 동그라미하고 세모하고는 위상이 어때요? 같죠? 왜 같아요? 동그라미가 없잖아. 구멍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상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여기 도넛하고 이 네모 있잖아요. 여기에 구멍이 하나씩 있죠? 그럼 이건 위상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되게 쉽지? 너무 쉬워. 여기 도넛 때도 여기 구멍 딱 한 개 있죠? 머그컵 잔에도 여기 구멍 딱 하나 있죠? 모양은 다르죠? 근데 위상 같아. 그러면 얘는 성질이 같은 거야. 얘하고는 성질이 같아. 성격이 같다. 똑같다. 똑같다. 너무 똑같죠? 왜 똑같? 근데 딱 보기에는 다르지. 딱 보기에는 다르지. 근데 위상수학이 그래. 위상수학에 그게 아까 이해했잖아요. 패턴화 시킨다니까. 어떤 공통분모를 가져와서 패턴화 시켜요. 얘하고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하고는 같기 때문에 왜 다 같다? 아니 구멍이 하나잖아. 그럼 같은 성질이야. 그럼 같은 성질이면 뭘 할 수 있어요? 얘하고를 비교를 할 수 있어. 얘하고를 이 도넛하고 머그컵하고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왜? 위상이 같으니까. 근데 만약 성질이 다르면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 그쵸? 아니 성질이 다르면 서로 어떻게 비교를 해? 비교를 못 하지. 근데 얘는 같잖아. 여기 동그라미 하나. 근데 딱 모형은 다르잖아. 달라도
성질이 같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어. 이게 조금 이따가 이야기 줄게. 이게 저거하고 비슷한 거야. 저게 여러분들 그 배웠잖아. 이거 여기 요거 되게 쉬운 거잖아. QK 뭐죠? Y인가요? 예. QKY 배웠잖아. 이거 QKV 예. 이거야 이거. 예. K 값. 얘하고 비교하려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 있지?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그 값을 갖고 와서 비교하잖아. K 값하고 비교를 하자. 비교 키쳐. 그럼 비교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 성질이 같아야 돼. 성질이 키쳐. 성질이 같으려면 위상이 같아져. 위상이 동일해져. 위상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뭐 구멍이 한 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질이 같은 거 비교하는 거 비교. 예.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야 동그라미 세모 어때요? 위상이 똑같죠? 예. 그리고 서로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를 왜? 왜 하긴 뭐 왜 AI에서 쓰니까 비교하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수학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걸 산업에 써서 내가 돈을 벌 때 이용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돈가치 방송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냥 뭐 쓰잘데없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이야기하는 거야. 돈 벌려고. 그리고 여기도 봐보세요. 도넛 있죠? 네, 구멍 하나죠. 네모 구멍 하나죠. 그러면 어떻다? 위상이 같다. 모양은 달라도 위상은 같다. 그러면 서로 비교할 수 있겠다. 성질이 같으니까. 이거 위상 수학이에요. 쉽죠? 예. 딱 보기에는 다르지. 이거 개념 잡기 처음에는 되게 낯설어. 왜? 나는 이게 도넛이고 얘는 머그컵인데 이게 어떻게 똑같아? 이렇게 보잖아. 그건 본인이 갖고 있던 선입견인 거지. 수학 관점에서는 이건 위상이 같은 거야. 위상이 수학 관점으로. 그래서 이게 수학을 공부하면은 내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 깨져버려요. 여러분들이 그 주입식 교육으로 통해 가지고 단어가 들어간 그 개념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돼. 웃기잖아. 이게 안 웃겨요? 너무 웃기지 않나? 이 도넛하고 이 머그컵이 똑같아. 왜 똑같아? 구멍 하나자. 구멍 하나. 이거 인식하는데 이거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너무 쉬운데 사람의 그 선입견이 있잖아. 마케팅에서 학교에서 그냥 주식 교육으로 배운 거 그것 때문에 안 바뀌어요. 분명히 쉬운데 구멍 하나면 같은 성질인데 그럼 비교할 수 있단 말이야. 비교. 이거 엄청난 대단한 이론이잖아. 이게 상성을 초월한 거야. 이것 때문에 뭐가 만들었어? 이것 때문에 AI가 만들었잖아. GPT-5가 만들었잖아. 이게 때문에. 이 개념 때문에. 대단하죠? 엄청나게 이게 세상을 바꿨어. 이게 세상을 바꾼 거야. 세상을 바꾼 이론이야. 저희 하나 이론 때문에.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수학적 공식을 좀 접근을 할게요.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 집합은 아시죠? 집합. 집합 아시죠? 집합. 집합에는 거의 원소가 있죠. 원소. 여기에 이제 원소. 요거 이제 어떤 원소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죠. 집합.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집합 뭐예요? 집합! 모여라! 그러면 쭈루루루 뭐죠? 그러면 요건 이제 어떤 모집단의 집합이라고 하죠. 뭐 A 집단의 집합 이렇게 하죠. 집합. 이거 되게 쉽잖아.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집합 개념이 들어갑니다. 집합 개념이. 너무 수학으로 들어가니까 약간 그러긴 할 건데, 근데 그냥 쉽게는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돼. 요거 개념은 알아야지 그냥 위상을 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집합에도 뭐가 있냐면 다 떠나고 열린 집합이 있고 닫힌 집합이 있어. 집합에 열린 집합이 있는데, 열린 집합은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화면을 크게 할까요? 이게 좀 크게 하기가 좀 애매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열린 집합은 이렇게 표시해요. A하고 B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 이렇게 가로를 해가지고 요걸 이제 열린 집합, A와 B의 열린 집합. 그래, 닫힌 집합이 있어. 닫힌 집합은 이렇게 표시입니다. 수학기호에 이렇게 닫힌 집합, A하고 B 이렇게 닫힌 집합.
근데 이제 그리고 반 열린 집합은 어떻게 되냐? 한쪽은 이제 닫혔어. 이렇게 닫혔어. 근데 한쪽은 열렸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열렸다는 표시예요. 예, 수학기호에서. 그래서 A와 B가 열린 구간이다. 그렇게. 그 열린 집합은 뭐냐? 예, 열린 집합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열린 집합은 여기가 약간 비어있죠. 끝에가. 근데 닫힌 집합은 여기가 이렇게 뭔가 채워져 있죠. 끝에가. 근데 얘는 반 열린 구간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여기엔 닫힌 게 있고 여기는 열린 게 있죠. 양끝점이 포함되지 않은 거. 여기는 열린 구간은요. 열린 집합은 뭐냐면 이 양끝점이잖아. 이 끝점이 포함이 안 된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말고 1이 있고 그 다음에 1 한 다음에 5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열린 집합 1하고 5가 있어. 그러면 열린 집합이잖아. 그러면 1과 5가 포함이 안 됐겠지. 1과 5가 포함이 안 됐어. 열린 집합이면.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돼? 1이 되겠지. 여기는 5가 되겠지. 열린 집합이니까. 그러면 열린 얘가 1과 5를 포함하지 않은 집합의 원소들이 있겠지. 그게 만약 실수야. 실수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 사이에는 2가 있겠고 3이 있겠고 4가 있겠지. 그럼 얘가 뭐가 돼? 얘 열린 집합의 원소가 돼. 그쵸? 그 대신 1과 5는 포함이 안 되는 거야. 1과 5는 포함이 안 되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열린 집합이 그래. 열린 집합은 자기를 여기 열린 집합에 여기 들어가 있는 얘가 포함이 안 되는 거. 경계면이 포함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란 것은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은 거. 요걸 열린 집합이라고 합니다. 열린 집합. 근데 이게 위상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위상에서 왜 중요하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1천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열린 집합이잖아. 그치? 열린 집합이면 A하고 B가 포함이 안 된 여기 원소들이잖아. A가 포함 안 된 C, D, E, F, G, H, Z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럼 이것들이 뭐가 돼? 이것들이 연속성이 있잖아. 집합에 이것들이 연속성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연속성이라는 게 중요해. 연속성. 그리고 연속성과 연결성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연결성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연속성이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 열린 집합을 여기다 적용해 볼게. 열린 집합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가 뻥 뚫렸잖아. 그치? 여기가 뻥 뚫렸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함수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변수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변수값들이. 근데 이게 어떻게 돼?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안 끊어졌지. 안 끊어졌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연속성이 있는 거야. 연속성이 있다. 그치? 계속 이어지잖아. 여기 값들이 있으니까 이게 도넛이란 게 만들어졌게. 그치? 값들이 여기에 실수 값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치? 그 값들이 있으니까는 이게 도넛이 됐겠지. 그 대신 여기는 빵꾸가 났으니까 여기는 이제 연결성이 단절된 거지. 끊어진 거지. 끊어진 거. 그치? 근데 여기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 실수값들이 있어. 근데 다 이게 연결성이 있어. 아니, 연결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 연속성. 왜? 연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1에서 1, 뭐 100이라고 쳐봐.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 2부터 예를 들어서 2부터 99가 있겠지. 그러면 2부터 99는 연속성이라는 게 있잖아. 연속성. 그치? 2, 3, 4, 5, 6, 7, 8, 90 연속성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연속성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연속성. 근데 또 뭐도 있냐면 위상에는 연속성도 있고 이게 속성이야. 속성. 위상이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는 이거야. 되게 쉬운 거는 이 구멍의 개수만 딱 보면 돼. 구멍의 개수만 딱 보면은 쉽지. 근데 이제 요게 수학적 개념도 약간 넣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요걸 약간 풀어낼 수 있는데
열린 집합은 내가 포함이 안 된 거, 경계면이 포함이 안 된 거. 예, 그 부분에 그 원소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 원소들이 어떻게 했어? 계속 연속성이잖아. 그치? 그 연속성은 있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위상에는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위상은 열린 집합을 많이 사용해요. 위상할 때. 그러니까 AI에서 여러분들이 LLM을 쓰실 때, LLM 쓰실 때, 열린 집합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린 집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좀 화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확대해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열린 집합이야. 근데 열린 집합이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어. 이거 또 재밌다. 열린 집합은 연속성 있잖아. 그치? 왜 연속성 있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부터 99까지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1이고 여기가 100이 포함이 안 되는 열린 집합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2부터 99는 연속성으로 돼 있잖아. 그 연속성이 있다는 거 알겠지? 예. 그럼 이게 위상에는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 연속성. 그럼 이거 됐지? 어렵지 않지? 근데 이게 또 뭐도 있냐면 연결성이라는 것도 있어. 이게 이렇게 표시된 게 열린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이 열린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표시된 거. 내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거. 이렇게 내 자신은 포함되지 않은 집합들의 합. 예, 그 원소들, 예, 원소들의 열린 집합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0과 1이라는 게 써있잖아. 그러면 이 0과 1이 포함되지 않은 그 집합 원소들의 모임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0과 1이 돼 있잖아. 0과 1. 그 0과 1에 수많은 실수가 있겠지. 이 x값. 그쵸? 그러니까 x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지. 근데 여기에는 실수값이 있잖아. 실수값. 그러면 이제 이게 연결집합이야. 예, 연결집합 하나 만들었어. 근데 요게 저거잖아. U자가 합집합이지. 합집합. 가물가물하시죠. 합집합. 합집합은 합하란 얘기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또 열린 집합이 있어. 열린 집합이 0.5에서 2로 돼 있지. 그 0.5와 2는 이 R, X 값이 R 실수잖아. 이 R이 대문자 R이 실수라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 보시면 0.5에 0, 이 열린 집합이니까 X 값은 0.5보다 크고 2보다 작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이 X 값이 이 집합 요소로 있겠지.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열린 집합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고 이걸 합치게 되면은 열린 집합이 합집합은 어떻게 돼? 열린 집합이 합집합은 합집합이잖아. 합집합. 근데 여기가 왜 열린 집합이 되냐면은 이 여기 보시게 되면 공통 분모가 있잖아. 공통 분모. 공통으로 이어지는 영역이 있지. 어디가 이어지지? 0.5에서 0.5에서 1까지. 여기는 또 연결돼 있지. 봐봐. 여기 써 있잖아. 여기 보시면 1이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0.5가 있지. 그러면 0.5에서 1까지는 1에 있는 실수잖아. 그 실수는 교집합이 되잖아. 그러면 그게 합집합이, 그걸로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잖아. 그걸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지. 연결 이게 연결될 수가 있지. 그 연결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얘가 연결되게 되면은 이게 0에서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아. 그러면 이렇게 되지. 연결이 됐을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결된 연결집합이라고 해요. 연결된 연결집합이라고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개념은 나중에 써먹을 거야. 근데 이거, 예, 연결된 연결집합. 그러니까 열린 집합이 뭐야? 열린 집합 요거. 네, 요거. 근데 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공통점 있잖아. 뭐가 있어요? 1보다 x값이란 게 실수잖아. 실수가 여기 보시게 되면 0.5가 있고 1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공통된 걸로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얘가 연결돼 버렸어. 연결됐는데 각각의 양 사이드가 뭐야? 0과 2잖아. 그러면 얘를 연결집합으로 고리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면 연결고리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0에서 2가 돼버려. 그치? 0에서 2. 그러면 얘가 연결된 집합이 되는 거야. 그 연결된 집합이 되면은 잘 봐봐. 그러면 처음에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얘가 고리가 만들어졌잖아. 어떤 고리가 만들었어? 2라고 0.5에서 1로 해가지고 얘가 고리가 만들어졌지. 그러면 얘가 크게 하나가 돼. 어떻게 하나가 돼? 0에서 2로 하나가 돼버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 여기에는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실수값들이. 여기 숫자가 뭘로 돼 있어? 연속성으로 돼 있지.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뭉쳐버리니까 큰 열린 집합이 돼버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지? 어렵진 않죠?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진하게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이건 이제 열린 집합. 열린 집합은 나를 포함하지 않은 거야. 나를 포함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경계면을 포함하지 않은 거. 요것도 보시려면 이거 열린 집합. 근데 닫힌 집합도 있어. 근데 닫힌 집합은 언제 써먹냐면은 딥러닝 할 때 그 오차율을 줄일 때 그때 써먹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딥러닝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AI를 쓰는 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걸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열린 집합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어떤 수가 있냐면 여기에도 이렇게 이거는 지금 보시면 위상이 여기서 도넛 하나가 있잖아. 그치? 도넛 이렇게 하나의 구멍이 딱 하나 있는데 이건 어차피 뻥 뚫려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도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 이 처음에는 여기에도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데 이 연속성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열린 집합이 돼버리면 얘가 하나의 묶음이 돼버려. 그럼 얘가 이 도넛의 이 부분을 차지해버려. 이 영역을 차지해버려. 이 영역을 이렇게 영역을 차지해버려. 그러면 이게 도넛이 돼버려. 이게 열린 집합들이 이렇게 모이잖아. 이렇게 모이잖아. 모여요. 근데 이 열린 집합이 이렇게 연결돼버려. 교집합으로 연결돼버려. 그러면 얘가 다 연결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도넛이 돼버려. 도넛이 돼버립니다. 도넛이. 됐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위상은 뭐다? 되게 쉽게 위상은 뭐다? 구멍 개수. 구멍 개수다. 구멍 개수가 동일하다면 도넛과 머그컵은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다. 성질이 똑같잖아.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열린 집합이기 때문에 열린 집합 여기 보시면 열린 집합은 연속성이잖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위상은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결된 열린 집합이잖아. 열린 집합이 연결될 수가 있잖아. 그치? 그거는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연결된 열린 집합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뭐 일천을 표시하잖아. 일천 선으로 표시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선이 아니라 나중에 이게 3천이 될 수가 있어. 3천. 3천을 해가지고 입체가 돼버렸어. 입체. 그거야 뭐 R값만 바꿔주면 되지. 여기는 뭐 R값을 뭐 1천 R값으로 했는데 뭐 3천 R값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걸까? 변수값을 처음만 높게 주면 되잖아. 처음만 높게 주면 돼.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도 디멘전 값이 200차원이잖아. 200차원. 그러면 요것도 처음에는 1차원이었을 때는 디멘전이 1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디멘전 200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변수값을 그리고 뭐 만이면 만으로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실수값을 그렇게 해줄 수가 있잖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건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위상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구멍이 있다. 위상은 구멍의 개수. 그 다음에 위상은 기본적으로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위상은 기본적으로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게 여기서 연속성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그 웨이트 값을 어텐션 값을 주잖아. 여기서 어텐션 값을 주지. 어텐션 값을. 그러니까 서로 연결된 거에 의한 어텐션 값을 주잖아요. 어텐션. 저 여기 셀프 어텐션이라 가지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경로를 표시하잖아.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의 가중치를 하잖아. 이게 연속성 있잖아. 연속성. 그렇지. 이 경로를 계속 추적하지. 경로를 추적하지. 그리고 여기서 가중치를 부과하지. 어텐션 값을 부과하지. 이게 바로 위상이에요. 위상. 계속 연속성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돼? 나중에 그게 집합이 되고, 그 집합이 되면 그게 뭐가 돼? 그게 면이 돼버려. 예. 그러면 그게 뭐가 돼? 면적이 돼버려. 여기까지 됐죠. 예. 되게 쉬워요. 네, 여기까지 했고, 요것도 이제 열린 집합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럼 다 끝났어요. 오늘 공부할 거 다 끝났는데, 그러면은 이제, 위상 공간, 위상 공간은 어떻게 된다? 위상 공간은 이제 열린 집합들을 활용해서, 근데 그것을 열린 집합이 연결된 열린 집합이게 되면 위상끼리 계속 모여져요. 위상끼리 계속 모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더 커지죠. 면적이 커져버리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위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했다? 뭐가 있냐면, 항상 그 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의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공간이 있고 공간을 구조화시키는 게 수학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위상 공간이란 게 있죠. 위상 공간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위상 공간 안에 이제 열린 집합들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면적이 되는 거고. 열린 집합은 연결된 열린 집합으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열린 집합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1차원으로 돼 있어. 1차원으로 돼 있는데, 다시 요게 면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구라든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요게 이제 2차원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입체로 만들게 되면 3차원이 되겠죠. 3차원이 되고. 그러니까 그 원리만 알면은 나머지는 그냥 그게 1차원의 원소값들이냐 아니면 2차원의 원소값이냐 아니면 3차원의 원소값이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닫힌 집합도 있는데, 닫힌 집합은 지금은 사용을 안 해요.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언제 사용하냐면은 딥러닝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닫힌 집합은 굳이 이 시간대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봅시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좀 통해서 보여드릴게. 그림을 통해서 이게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냥 이제 제가 여기 그림이 이제 적절한 그림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고, 제가 그냥 말로 이야기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은 그 위상에는 이런 게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구멍 있잖아. 구멍. 근데 위상은 구멍을 메꿔야 돼. 예. 구멍을 메꿔야 하는 것 자체가 그 AI에서는 좀 중요해요. AI에서는 구멍을 메꾸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어. 질문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에는 구멍이 한 개가 있어. 이렇게 구멍이 한 개 있어. 그러면 이 구멍이 한 개가 있는 이게 질문이야.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에 구멍이 하나가 있는 위상이야. 네, 그럼 이 위상에 맞는 이제 그 K값, 레이턴스 스페이스에서 비교값을 갖고 오잖아. 그러면 똑같이 구멍이 하나인 모양은 달라도 돼. 그치? 모양은 달라. 그러니까 성질은 똑같아. 왜? 구멍이 하나는 건 똑같으니까. 이 구멍이 하나인 것을 파악을 해서 레이턴스 스페이스의 비교값을 갖고 와요. 그럼 얘하고 비교를 해. 해서 이 구멍 개수 부분을 메꿔줘야 돼.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게 그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 해주세요. 예, 너무 또 되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어, 약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은 비교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비교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그 질문하신 내용에는 완벽한 질문은 아닐 거냐. 그러니까 뭔가 구멍이 듬성듬성 이렇게 나 있는 이런 질문일 거냐. 그러면은 이 구멍이 나 있는 위상이잖아, 위상. 그치? 이거를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줘. 누가 보완을 해주냐면은 AI가 보완을 해줘요. AI가.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는 이 위상이 나중에는 이제 답변이 나올 때는 이 구멍이 거의 메꿔져요. 다 안 메꿔질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보면 이 구멍이 메꿔져. 다 안 메꿔지고 뭐 약간 부분적으로 몇 개 남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다면 메꿔져요. 메꿔지고 나서 메꿔진 것 같다 이제 답변이 나오는 거야. 이게 위상 개념이. 이게 좀 기본 원리긴 해요. 기본 원리. 근데 이 과정은 있죠. 이 과정은 과정 이야기하면 약간 복잡하긴 한데,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나중에는 다음 시간에는 그 뭘 하냐면은, 우선 이제 오늘은 너무 또 진도를 많이 나가면은 저도 힘들고 또 듣는 분들도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 여기 있다. 그냥 여기까지만 좀 진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문맥을 입력하잖아. 예, 문맥을 입력하지. 그 다음에 열린 집합을 분석을 하죠. 예, 열린 집합을 분석해. 그럼 열린 집합을 분석하게 되면은 뭔가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오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구멍을 탐지를 해. 이 프로세스야. 구멍이 몇 개인지를 탐지를 해. 그러면 이 구멍을 탐지해 가지고 이 구멍에 대해서 보완할 것에 대해서 그 AI가 준비를 해. 지식 보완 추론. 예. 그래서 이 구멍을 뻥뻥 뚫린 것들을 메꿔. 예, 메꿉니다. 그리고 메꾸게 되면 어떻게 돼? 그 구멍이 없어지잖아. 그 구멍이 없어지면 하나의 위상이 돼버리죠. 큰 위상이 되죠. 그러면 이게 완전한 문맥이 되잖아. 그럼 요거 갖다가 답변을 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그러면 이제 과정이 있는데, 과정은 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과정을 이야기하려면은 그 좀 뭐랄까요? 좀 세세한 그 설명이 좀 필요해서 좀 개념이 더 필요해가지고 그 과정을 뽑아내는데 또 이런 개념도 있거든. 어떤 개념도 있냐면은, 그냥 맛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전체 조망을 하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 문맥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여기 토큰 값들이 이렇게 문맥이 돼 있지. 근데 요것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은 뭐 일정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구간이 보이겠지. 모여 있는 구간. 그치? 이렇게 보인다고. 그치? 먼저 크게 조망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고, 크게 보는 것은 이렇게. 근데 요거를 좀 더 쪼개 보면은 또 작은 것들이 있지. 그러면 작은 거에 뭐가 생기겠어? 그럼 여기에 그 구멍이 생기잖아. 그치? 이렇게 구멍들이 이렇게 생기지. 그러면 이런 구멍들을 메꿔줘야 돼. 그렇지. 왜냐면 왜 메꿔줘?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되는 거니까 이 구멍들을 메꿔주는 작업을 해준다고. 그 대신 이렇게 큰 그림을 만들지. 예, 큰 그림을 만들어. 큰 그림 만든 게 아니라 큰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지. 먼저 이렇게 먼저 조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그 구멍이 뚫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 메꿔준다고. 근데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 여기서 이렇게 변수들이 분포가 됐지. 변수들이 분포된 부분을 가장 긴 부분만 찾아. 변수들이 가장 긴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약간 동그라미 돼 있잖아. 그런데 여기가 가장 길지. 여기가. 그치?
이쪽보다 길지. 그러면 먼저 이렇게 긴 부분 있잖아. 이 부분부터 먼저 문맥을 파악을 해. 예, 문맥을 파악을 해. 문맥을. 이 변수값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이 변수값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이 값을 알 수가 있어. 이 전체 값을. 처음에 다 아는 게 아니라 추정을 할 수 있어. 이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다음은 어디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렇게 90도 각도의 여기를 또 분석을 해. 분석하다 보면은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몇 번 해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문맥이 나와요.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 문맥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그 문맥에 대한 그 몇 번 이제 분석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건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할게요.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 이건 델타 값을 통해서 이제 문맥을 분석하는 거고. 제가 너무 오래 가나? 델타 값을 갖고서 하는 거고. 우선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해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것은 우선은 이제 위상이 무엇인지 이것만 좀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위상의 개념. 근데 이 위상 개념을 아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어지는 거니까 개념조차도 모르면은 나머지 더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근데 위상 개념 뭐다? 구멍이야. 구멍의 개수. 얘는 구멍이 없잖아.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답변 나올 때는 이렇게 구멍이 없어져. 근데 그거는 AI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냥 위상 수학이란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구멍 개수만 똑같아도 걔하고는 성질이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도넛도 구멍 개수가 한 개잖아. 그치? 그러면 위상이 똑같은 거야. 다만 이제 두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여기서 구멍 개수가 똑같으면 위상의 성질이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는 게 아니라 패턴이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열린 집합이 들어가. 이 열린 집합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 왜냐면 열린 집합을 알아야지 이 면을 추적할 수 있거든. 이 면을 뽑아내려면은 열린 집합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열린 집합은 어떻게 돼 있다? 열린 집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린 집합과 열린 집합이 또 이렇게 고리로 연결돼. 그게 뭐야? 연결된 연결지표. 그래서 연결지표 안에는 그 원소들 있잖아. 원소들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 연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면이 만드는 거야.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다? 그리고 연결성. 그 연결성도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 보신 거잖아. 이거 이제 보시면 얘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 구멍이. 그치? 구멍. 그치? 근데 얘 구멍을 메꾸는데 얘 연결지표로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버려. 이게 하나가 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구멍인데 하나를 봤을 때는 이렇게 큰 게 되지.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구멍이 있지. 근데 요거는 저거야.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여러분 보시기에 그 2차원 2D로 본 거야. 2D로 보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2D가 아니라 그 벡터 값이다. 아니 벡터 값이 아니라 텐서 값이잖아. 텐서 값은 차원으로 돼 있잖아. 몇 차원으로 돼 있어요? 뭐 아무리 적어도 뭐 200차원이잖아. 근데 200차원은 아니고 한 만차원이 돼요. 기본적으로 1000차원, 만차원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면이 저기 그 공간이 돼버리지. 공간 위상이 돼버리지. 위상. 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저는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이것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위상이 무엇인가? 이 위상이 뭐야? 구멍 개수.
얘 구멍 개수가 없잖아? 그러면 똑같다. 똑같은 성질의 위상이다. 같은 성질의 위상이다. 얘도 도넛도 여기에 구멍 하나, 머그컵 구멍 하나. 그럼 같은 위상이다. 다만 뭐다? 다만 열린 집합. 열린 집합의 실수의 그 연속성. 그 연속성에 의해서 이렇게 면이 만들어진다. 면적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다? 이 안에는 뭐가 있다? 열린 집합들이 있는데 각각만의 열린 집합이 있어. 근데 이 열린 집합들이 교집합이 이루어지면서 뭘로 돼? 연결된 열린 집합이 돼. 그 연결된 열린 집합이 되게 되면 이게 뭐가 돼? 이게 면적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위상 공간이 되는 거야. 위상 공간. 위상 스페이스가 되는 거야. 토폴로지 스페이스. 그쵸?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이해하시는 게 뭐 설명 들었을 때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접근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와 이런 거 접근한단 말이야. 이거 과정 나중에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 접근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뭐 의미값은 어떻게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비교값은 어떻게 가져와야 되고 비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답변은 어떻게 되고 그 정보는 네이터 스페이스 어떻게 가져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축값은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은 오늘 배웠던 거 이 위상의 그 세 가지 요소 동그라미 개수가 똑같으면 없으면 얘도 똑같은 위상이에요. 그리고 위상에는 뭐가 있다? 열린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열린 집합은 자기 경계면을 포함하지 않는 면적들 그게 열린 집합이 있는 거고 그게 열린 집합인데 또 열린 집합은 열린 집합끼리의 교집합에 의해서 연결된 집합이 만들 수 있다. 그 연결된 집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뭐가 된다? 위상이 돼버린다. 위상은 뭐다? 그냥 이게 위상이야. 이런 게 이게 위상이야. 이게 위상. 이런 것들이 위상이야. 이런 것들이 위상이야. 이런 것들이 위상. 근데 나중에 또 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게 있잖아. 나중에 이야기 되면은 이런 이야기겠다. 여기 곡률이잖아. 곡률. 그치?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고 여기 약간 지오그래픽처럼 돼 있지. 지오그래피라나요? 경사 이렇게 됐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거 또 이야기할 때는 지금은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이거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거 있잖아. 이런 곡률 이야기할 때는 기하 뭐 미적분 기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유클리드라든지 그 개념을 좀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는 오늘은 솔직히 수학에서 위상에 대한 개념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되게 어렵진 않잖아. 이 세 가지 요소잖아. 위상은 뭐다? 그냥 동그라미.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이게 똑같냐 안 똑같냐 개수가 똑같냐 그냐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여기에 있는 면적의 이게 원소들의 집합이잖아. 그럼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연속성이 있다. 그 두 번째 성질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 열린 집합들이 연결되는 게 뭐냐? 그게 연속성이잖아. 그게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위상은 동그라미냐, 동그라미가 몇 개냐 그게 중요한 거고, 동그라미 같은 수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연결성이 있느냐. 그 세 가지 요소가 위상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것만 알고 계셔도 이거 아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솔직히. 저도 이거 설명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만 인지하셔도 위상 다 알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AI에서 위상 수학만 사용하느냐? 그건 아니지. 위상 수학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기하의 미적분도 사용하다. 기하에 있는 미적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사용하냐면 비유클리드라고 있거든요. 비유클리드에서는 곡률을 좀 사용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개념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개념은 내가 하나의 개념이 완성돼야지만 다음 개념이 또 완성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번 시간에는 이 위상에 대한 개념만 딱 잡고 계셔도 진짜 많은 것을 이해하신 거야. 이 위상 개념만 알고 계시다. 왜냐면 이 위상, 그쵸. 이 위상 개념만 알고 계셔도 다 거의 뭐 좀 많이 아신 거야. 근데 이것만 아셔도 돼요. 우선은. 오늘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는 뭐 이제 미적분의 기하, 예, 그쪽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비유클리드 이쪽도 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곡률도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그 비교하면서 이제 이 구멍 메꾸는 거, 예, 이것도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간 좀 그런 걸 좀 이야기할게요. 근데 요거 너무 천천히 해요. 천천히. 예, 천천히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진행해요. 이게 수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낯설은 영역이에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알아요. 솔직히 이거 할 때도 그랬잖아. 이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거 뭐 이제 신경망 이야기할 때 이것도 좀 오래 걸렸잖아. 근데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이제 듣다 보면 아 그런가 보다 해요. 이게 처음에만 좀 그런 것뿐이지. 낯설어서 그런 거지.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위상수학을 통해서 또 AI를 분석하는 방법, AI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